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저희가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방송 시스템을 설계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잘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쉽지 않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축적해 놓은 방송 시스템 설계에 대한 노하우를 좀 공개해드리고, 시스템을 설계할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패 없고 에러 없는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방송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저는 바로 안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진을 찍는 장비를 구입하든지 운동기구라든가 휴대폰, 노트북 이런 것들을 사용하실 때는 사실 좀 실패를 해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더 좋은 거 사면 되죠. 직장이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손해배상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다루는 거는 마음이 좀 가볍습니다. 대충 틀려도 그만이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방송 시스템은 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정성이 되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뻗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장 잘 설계된 방송 시스템이 되는 거죠. 가성비라는 말이 있죠. 가격 대 성능비, 이게 참 좋은 말이기는 한데 방송 시스템에서는 종종 이 말이 무시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짜리 가성비 좋은 제품을 써서 불안정한 것보다 차라리 200만원짜리 장비를 써서 안정적으로 안 뻗고 가는 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시스템을 보시고 아니 더 싼 것도 있는데 왜 이 장비를 썼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안정성 때문에 그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코너를 마련했냐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갑자기 사람들이 유튜브도 해야 되고 온라인 스트리밍도 해야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에 대한 컨텐츠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기 있는 것들을 보니까 단돈 5만원으로 유튜브 방송하기, 공짜로 유튜브 내보내기, 이런 컨텐츠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서 보니까 핸드폰으로 중계하면은 별다른 비용 없이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요즘 웬만한 성능의 스마트폰들은 다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공짜가 아닌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그렇게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다가 방송 중에 전화 오거나 문자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곧바로 방송사고로 직결되는데, 스마트폰을 안정적으로 거치하는 것도 문제고, 충전 케이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케이블들 달아놓은 것도 문제고, 그리고 거기서 전광판으로 뽑을 때는 또 어떤 방법을 쓸 건지 참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한 푼의 돈이라도 아껴야 되는 그런 환경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방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코너를 마련한 이유는 바로 효과적이면서도 경제적인 시스템 구축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원칙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싸고 좋고 안정적인 장비는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형 장비 고쳐 쓰는 거 아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목적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싸고 좋고 안정적인 장비는 없다. 당연하겠지만 싼 장비라는 거는 원가 절감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능을 한다고 스펙으로 나와 있는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당연하게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동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건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동작한다면 굳이 싸게 팔지 않을 거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 상식적인 건데 사람들은 마치 파랑새를 쫓는 것처럼 어딘가에는 싸고 좋으면서 안정적인 장비가 있겠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싸고 안정적인 제품은 성능이 좀 모자라고요. 싸면서 기능이 많은 제품은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기능이 많고 안정적이라면 쌀 수가 없겠죠. 그러면 무조건 비싼 장비를 사면은 되는 거냐? 또 그거는 아니에요. 비싼 장비, 그러니까 제품이 고가라는 거는 몇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제품이 정말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싼 장비들이 있어요. 자동차로 따지면 마이바흐나 롤스로이드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은 아시겠지만 굳이 싸게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비싼 겁니다. 누구나 다 탈 수 있으면 이런 차들
카드를 타고 싶겠죠. 두 번째는 중간 마진을 많이 취하기 위해서 유통업자에 의해서 지나치게 가격이 부풀려진 경우예요.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적었고요. 그리고 유통 과정에서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모든 부담들을 다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다 보니까 가격이 지나치게 부풀려지게 된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의 원가가 인터넷에 공개가 돼 있고 여러 사이트들이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바로 비쌌던 옛날 장비를 아직도 그 가격에 팔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한 경우인데요. 특히 카메라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곤 해요. 옛날에는 정말 좋아서 고가에 팔렸던 제품들인데 지금은 굳이 그 가격을 주고 살 이유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고가의 캠코더와 고가의 펜틸트 모듈을 합쳐서 원격 조종하는 고급 제품들을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웬만한 보급형 PTG를 사용해도 비슷한 화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의 흐름이나 기술 발전의 동향들을 잘 알고 계셔야 쓸데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방송 시스템 설계의 원칙은 구형 장비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거예요. 뭐 옛말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요.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는 곳에 상담을 가보면 반드시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이 장비 살 때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꼭 다시 사용해야 돼요.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면 이제는 잘 쓰이지도 않는 고가형 아날로그 장비들이 한바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최신의 4K 시스템을 꾸며놓고 아날로그 프로젝터로 송출을 하는 웃지 못할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마음은 잘 알겠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어요. 특히 방송 분야에서 구형 아날로그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형 장비 쓰기 위해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화질은 화질대로 깎아먹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원래 아날로그가 더 비쌉니다. 디지털 장비들이 오히려 저렴하고요. 애시당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싼 가격으로 고품질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였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의 장비들은 물론 케이블까지 다 교체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에요. 케이블에 대해서도 앞으로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케이블은 소모품입니다. 불량이 난 적이 있던가 한 번이라도 말썽을 부린 케이블은 교체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괜히 소모품 아끼려다가 방송사고 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시스템 설계의 세 번째 원칙은 바로 목적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방송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이걸 어떤 목적으로 쓸 건지 그 목적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이 뭔가요? 이 방송 장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방송국 수준으로 자막도 들어가고 참고 영상이나 화면도 라이브로 송출하고 인터넷 방송도 하고 전광판으로도 쏘고 원본 그대로 녹화도 하면서 멀리 떨어진 곳하고 이원 생중계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을 계획하시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다가 마지막 말에 결정타를 맞습니다. 바로 예산은 별로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답을 내리기가 매우 힘들죠.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고 구두도 사고 액세서리도 사고 명품백도 사고 하고 싶은데 돈은 없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이럴 때 보통의 경우에는 정해진 예산 안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기 쉽지만 저는 반대로 목적을 먼저 정해 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놔야 현재 집중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알 수 있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예산이 생겼을 때 어떤 수준까지 장비를 도입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교회 방송 시스템을 설계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유튜브로 방송을 내보내기 위해서다라고 하면 유튜브 송출이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광판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거기에도 화면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두 번째 우선순위가 될 겁니다. 여력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서울에 있지만 부산에 있는 지교회에 영상을 라이브 고화질로 송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게 세 번째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을 분배하시면 됩니다.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다면 첫 번째 우선순위인 유튜브 송출에 집중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남는 예산이 있다면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목적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정해진 예산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어중간한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거를 결혼식에 참 많이 비유를 하는데 신랑 신부들이 각자 생각하는 결혼식의 우선순위가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무조건 의리의리한 결혼식장에서 해야 돼. 뭐 이게 우선순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난 다 필요 없고 웨딩드레스만큼은 명품이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난 다 필요 없고요. 유럽 14박 15일 럭셔리 패키지 신혼여행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각각 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결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게 뭐냐면 바로 웨딩 업체가 권장해주는 것대로 따르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돈은 돈대로 깨지고 결혼식은 내 맘에 안 들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다 행사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방송 시스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장비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우선순위를 반드시 결정한 다음에 방송 시스템 설계를 하셔야 후회하지 않는 정상적인 시스템 설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로 저희 회사로 들어왔던 여러 가지 구축 사례들과 상담 내용들을 통해서 소형 방송 시스템부터 중대형 방송 시스템까지 다양한 시스템 워크플로우들을 함께 설계해보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뭐 저희가 하는 게 반드시 정답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르셔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참고할 만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